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의 이 대선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로서는 민주당으로서는 역벤션, 그러니까 컨벤션 현상이 윤석열 후보에게만 집중되는 이 역벤션을 어떻게 탈출할 것인가가 초유의 관심사가 될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결과가 별로 놀랍지는 않았는데 좀 각이 서게 됐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뭐 미래를 얘기하는데 그분은 또 과거 얘기를 하는 측면도 있고 누구 잡아넣겠다. 저도 잡아넣겠다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내가 전 이재명 잡아넣는다 이런 얘기를. 그래서 실력이 중요한 시대라서 제가 국민 여러분들 설득하기 좀 더 쉽겠다. 자, 나는 미래를 얘기하는데 윤석열 후보는 자꾸 과거만 얘기한다라고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비판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가 동네 저수지 선수다라고도 비판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당원 여론조사에선 윤석열 후보가 크게 앞섰지만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홍준표 후보가 앞섰던 이 결과를 두고 이재명 캠프 대변인이었던 박성준 의원은 어제 수구보수 당원들 지지에 의해서 후보가 됐다. 민심이란 거대한 바다가 아닌 동네 저수지에서 뽑힌 선수다라고 평가절하를 했습니다. 후보된 뒤에도 민심이 역류할 것이다. 저수지 선수다. 동네 저수지 선수다라고 비판을 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민주당은 3차 선거인단에서 62대 28 받은 후보가 선출된 것 아닌가. 이 후보는 당심도 민심도 버린 후보다. 당신들 경선이 특이해서 그냥 뽑힌 것이다 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4452 후보가 할 소리가 아니다 라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자, 전재수 의원님, 일단은 이재명 후보가 한 방을 날렸어요. 나는 미래, 너는 과거.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저수지 후보다. 자, 이렇게 견제구가 지금 나왔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동네 저수지 후보라고 논평을 내는 것은 좀 야박하게 들립니다. 그래요? 예. 어떻든 이제 박성준 의원? 본선 뭐 당의 대변인으로서 그렇죠. 뭐 좀 그렇게 이제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선 후보가 됐잖아요. 경선을 거쳐서 대선 후보가 됐는데 그래서 굳이 이게 쏙 좁게 이게 또 민심이란 거대한 바다에서 뽑힌 후보가 아니고 동네 저수지 후보다라는 것은 조금 좀 야박하게 들립니다. 전재수 의원의 돌직구. 굳이 뭐 그럴 필요 없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경선 과정을 국민들이 지켜봤잖아요. 예. 뭔가 이게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정말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무너진 국민의 삶과 무너진 국민들의 일상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국가 경영 능력이라든지 비전을 가지고 이제 본선을 좀 함께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어떤 국민들에게 뭔가 좀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의 약점을 파고드는, 말하자면 네거티브 경선을 했지 않습니까? 경선에서는 네거티브를 했으면 이제 본선에서는 뭔가 좀 가치 있는 논쟁을 해보자. 이렇게 좀 논평을 하는 것도 상당히 좋지 않았을까 하는 이제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재명 후보가 말씀을 드렸듯이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이제는 과거가 아니라 정말로 미래,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위기 국면이 보통 위기 국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가지고 함께 경쟁하는 120일 대통령 선거 본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또 전재수 의원이 여야를 불문하고 또 야박할 필요는 없다. 재선 또 이 중진으로서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서 야박하게 그렇게 하지 마라라는 또 돌직구 말씀 주셨습니다. 이양수 의원님, 이재명 후보의 미래 발언, 과거 발언이 일각에서는 이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본선에서 문제 제기하지 말라라는 어떤 회피성 발언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대장동 문제를 거론을 했기 때문에 과거 얘기하지 말고 미래 얘기하라 이렇게 나오셨거든요. 사실 이재명 후보가 장점이 많은 후보입니다. 아주 달변에다가 뭐 일하는 거 보면 추진력도 있고 그 경기도지사 할 때 어떤 사건 현장이라는 데 가면 또 열심히 나타나는 부지런함도 있고 있어요. 그런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흔들리고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지지율이 좀 하락하고 이런 거가 원인이 대장동 사건이 벌어지면서 밝혀지면서 국민들이 이제 우려를 표시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전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가장 큰 단점은 과거 행적일 것이다.
특히 이제 성남시장 하실 때 나중에 경기도지사하고 대통령 후보 하시고 이런 거를 예상하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안 그랬다면 대장동이나 백현동이나 그런 사업으로 그렇게 특정인들한테 혜택을 주는 뭐 사법적으로도 지금 뭐 배임 혐의 위반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일 처리하지는 않았으실 텐데 저는 그래서 아마 이재명 후보는 가장 본인이 대선 가도에서 두려운 것이 본인의 과거 행적일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과거 얘기하면 되게 싫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무엇인가를 할 사람들은 그 과거를 봐야 됩니다.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가 를 봐야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내다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검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그 본인의 과거 행적을 우리 당에서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투명하게 설명이 돼야 아마 그 대선 가도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것을 얻을 수 있지 투명하게 설명하지 않고 대충 뭉개고 그냥 덮는 식으로 간다면은 본인의 목표를 얻어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양수 의원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